안녕하세요. 오늘은 빅히트라는 이 회사가 최근에 했던 공시를 통해서 빅히트가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과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극히 제가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서 만든 에피소드고 제 주관적인 견해라는 사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보면요. 4월 2일에 빅히트가 굉장히 재밌는 공시를 한 가지 올리셨습니다. 회사 합병 결정이라는 공시인데요. 합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여기 보이시죠? 존속 회사가 이타카 홀딩스라는 미국의 미디어 회사입니다. 그리고 소멸 회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합병 방법을 딱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빅히트 아메리카의 자회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 대가로 빅히트 아메리카, 빅히트의 미국 법인 자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타카 홀딩스의 기존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빅히트가 지금 이타카 홀딩스라는 미국 미디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합병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미국 법인을 통해서 해외 레이블을 인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가속화하고자 한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공시를 지금 처음 내셨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면은 이제 돈이겠죠, 돈. 이 합병을 할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겁니다. 자, 얼마 들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연이어서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결정 공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빅히트 아메리카인데요. 빅히트 아메리카고 자회사, 채권자는 이타카 홀딩스 입니다. 그리고 지금 빅히트, 모 회사는 이에 대한 채무 보증을 서게 되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회사가 이타카 홀딩스 사는데 낼 돈을 빅히트가 내겠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채무 금액이 굉장히 커요. 지금 1조 1857억 6,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입니다. 자, 이 금액을 지금 지불하고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 적지 않은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 이게 또 문제인데요. 이거 공시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유상증자 결정을 하셨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제 돈을 가져오겠다라는 결정인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 결정하셨고요. 금액이 1817억 원 정도 됩니다. 반올림 하면은 1818억 원 정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건 기존 주주들이 아니라 아예 다른 새로운 투자자가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제 주주가 되는 건데요. 누가 주주가 되었냐, 이것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밌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있고요. 여기 저스틴 비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미국에서 약간 연예 엔터테인먼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는 걸 보니까 참 재밌네요. 네, 보호 예수는 1년으로 현재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도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더 큰 유상증자 결정을 하셨다는 공시를 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약간 핫포테이토, 뜨거운 감자인 주제인데요. 지금 유상증자 결정하셨고요. 몇 주 발행하냐? 222만 7,800 여주를 발행하십니다. 액면 가격은 500원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 4,400억 원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자금을 이 유상증자 왜 실시하냐? 운영 자금 그리고 채무 상환 이 두 가지에 사용할 거라고 하십니다.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유상증자 회사가 증자를 함으로써 이제 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이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기존 주주들한테 먼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권주 발생한 걸로 이제 일반 공모를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타 등등 여기 밑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주관 금융증권사는 어디인지 NH투자증권에서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사회가 언제 결의를 했는지, 이사회 결의라는 건 이제
경영진들이 언제 유상증자를 할 것인지 판단을 했는지에 관한 날짜를 여기 써주셨고요. 밑에는 이제 신주 발행 가액 산정 방법 등등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공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빅히트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일단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고 계시고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를 큰 돈을 주고 인수를 하셨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기존 빅히트 주주분들께서는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번 유상증자 참여해야 되는 건가? 이거 공모주 유상증자 이거 청약 나오면 넣어봐야 되나? 뭐 여러가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빅히트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 글을 알려왔어요. 이 핵심 투자 위험 알림문인데요. 증권신고서를 읽기 전에 반드시 이걸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투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빅히트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문제점들 또는 향후 생길 수 있는 위험성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적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읽어볼 만큼 굉장히 재밌어요. 빅히트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안고 있는 위험성들에 관해서 자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기 둔화 및 시장 침체 위험, 또 콘텐츠 산업 경쟁 심화, 또 이용자 취향에 따른 변화, 이게 재밌는데요. 이 음악 콘텐츠 소비 트렌드라는 게 세대 유행 또는 세대 흐름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라이프 사이클의 주기가 매우 짧다, 흥행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유행 지나면 갑자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다, 성장성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정말 재밌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에 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해 주시고 계셔요. 자, 그리고 증권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명이 주식회사 하이브인데요. 이 하이브가 그겁니다. 지금 이번에 빅히트가 사명을 바꿨죠. 그래서 구 빅히트입니다. 현재 하이브가. 그리고 여기 있네요. 이번에 유상증자는 증권 김영식 보통주 222만 7,848주 발행합니다. 매출 총액, 이번 유상증자로 이제 약 4,400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다라는 글을 써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공모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민감하겠죠. 공모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이건 아직 확정되진 않았죠. 여기 보시면은 발행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 4월 19일이죠.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4월 19일 전 3거래일 이걸 기산일로 하여서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 한 1개월 다양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건 아직 이 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는 항상 이런 회사의 기업 증자 이런 데 참여해서 이 주관 회사가 얻는 이익이라는 게 뭘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NH투자증권이 이번에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인수 대가, 인수 수수료, 모집 총액의 0.90%, 그리고 실권 수수료, 잔액 인수 금액의 7%, 이게 이제 이익이라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의 위험성 등등에 관한 이야기고요. 요게 또 중요하겠죠. 자금의 사용 목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너희 회사에 이렇게 돈을 줬는데 납입을 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쓸 거냐라는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 금액이 4,400억 원 규모고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 나오죠? 자금의 사용 목적, 일단은 운영 자금이랑 채무 상환하는 데 쓸 예정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거죠. 이타카 이 회사 있죠.
어딨어? 네, 이타카 홀딩스 이거 이번에 인수하는데 금액 낼 거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타카 홀딩스에다가 네, 여기 있네요. 이제 이타카 홀딩스를 직접 이제 인수하는 거는 빅히트 아메리카, 네, 미국 자회사가 할 것이고, 빅히트 본사는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수하는데 이 돈 쓸 것이다라고 밝히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빅히트가 이제 새로운 사업 다각화 뭐 한다고 했잖아요. 시장을 넓히고 싶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거고요.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아니 이거 상장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유상증자를 그것도 이렇게 큰 규모로 하느냐, 벌써 주주 손을 빌리냐, 이런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사업 진출 자체를 이제 완전히 주주 돈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미심쩍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견해죠. 제 견해입니다. 언제 어디까지나 이렇게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 사업 진출 자체가 성공해서 이제 빅히트라는 이 회사가 좀 더 넓은 시장에 진출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수익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빅히트 본인도 여기서 밝히고 있지만 이 자신들이 안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제 신규 사업에 또 새로운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이를 이기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렇게 또 외국에 돌풍을 일으킨 거는 참 유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굉장히 응원하고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는 분들 역시 이 회사 투자하신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공식 간단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공시 한번 분석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